대학 조금 못 간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공부법을 배우셔야 되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로서 초등학교 저학년, 4학년 정도까지는 자꾸 물어봐줘요. 이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저는 네, 요즘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죠. 법무법인 가림의 이윤규 변호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엄청 모시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저는 현재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는데 공부법을 알게 되면서 제가 좀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객들을 돕는 것 이외에 공부법적인 지식들도 좀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도 운영하고 공부법 학회라는 걸 창립해서 공부의 기술들을 알리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변호사님 책을 읽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몰입의 기술이라고 네. 이번에 새로 또 내셨죠. 네네. 아이들을 지도하려고 읽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동기부여를 받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책인가요? 그 책은? 기존에 원래 공부법의 체계가 프라이머리 스트래터지라고 그래서 읽고 듣고 쓰는 능력, 두 번째가 서포트 스트래터지라는 게 있습니다. 멘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관리라든지 계획법, 그 다음에 뭐 주변 환경 정리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메타인지거든요. 그 중에서 두 번째인 집중이라든지 몰입에 대해서 기존의 스포츠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된 연구가 있었는데,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어떤 인지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 그 다음에 통계학, 정보학, 뇌인지과학 이 5가지 분야에서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어떤 오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조명하면서 전체적인 좀 흐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배울 때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제가 재편해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지침을 주지를 않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실용적으로 읽기 편하게 그렇게 한번 이번에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뭐 적용시킬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부모님들이 가장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늦었어요. 왜냐면 항상 그때 시기를 놓치고 난 뒤에 그때 그럴 걸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늦었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거의 초등학생 어머니들이 많으세요. 네네. 초중 어머님들이. 진짜 공부법을 배우셔야 되는 분들은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 우리 플레이어랑 코치는 서로 개념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 우리 부모님들 중에 플레이어로서 내가 진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런 분 계신가요? 대부분 많이 안 계실 거고, 만약에 계시더라도 코치하는 기술을, 내가 코칭하는 기술 잘 알고 있다 이런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공부법은 진짜 내가 전체적인 체계라고 코칭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있어야 우리 애가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뭔가 늦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거든요. 바꿀 수 있는 건 미래밖에 없어요.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 들 때라도 안 하면요, 또 같은 후회를 내년, 내후년 계속 반복합니다. 대학 조금 못 간다고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회라는 건 너무나 많아요. 장기간의 어떤 내 아이의 인생에 어떤 지식을 물려줄 거고 어떻게 코칭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으셔야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공부의 99.999%는 암기예요. 내가 뭔가를 기억을 못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고요. 변호사님, 그럼 수학이라든지 비문학이라든지 나중에 독서 이런 거 암기가 아니지 않나요? 천만에 그것도 다 암기입니다. 수학 같은 건 응용 사고를 하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블럭 자체가 없으면 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기본적인 개념, 공식, 정리를 외우고 유제, 예제에 대해서 해설까지 풀이 구조를 완벽히 외웠을 때 여기서 뭔가 한 단계 나가고 쌓아지고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야, 다 보면 안 되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공부의 99.9%는 암기고, 이 암기의 습관을 초등학생이 만들려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도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줘야 되고, 초등학생한테는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요, 지식을 정리하는 습관.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배웠을 때 있잖아요, 사람의 작업 기억이 그렇게 용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공부했을 때 요약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줘야 되는데, 요약의 첫 번째 그런 뭔지 아세요? 내가 방금 듣거나 배운 것들 숫자를 세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몇 개를 도대체 배웠는지를 모르면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로서 좋은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려면 코칭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4학년 정도까지는 계속 학교에서 몇 개를 배웠어를 자꾸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꾸 내가 공부했던 걸 탐색하고 요약하고 덩어리 짓고 나누고 머릿속에 폴더를 만드는 훈련들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아이를 이끌려면 이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되고, 이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게, 저는 초등학생 때는 숫자 세는 연습을 자꾸 배운 거를 요약시키는 첫 단계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그 자기 스스로 나눌 것 같아요. 왜냐 세 개라고 하면 세 개를 말해야 될 것 같고. 말해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습관이 들면 아이들이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암기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암기랑 이해는 똑같은 말입니다. 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늦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지식기억이라 그래가지고 별다른 이해가 없이 세상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체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발달돼 있어요, 뇌가.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이해해서 외운 분 혹시 계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것들을 많이 하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자녀들은요, 그 전체 상을 조금 보는 습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려 시절에 무슨 관직 이름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맵 자체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아이한테 자꾸 전체적인 맵을 짜주세요. 방법은 쉬워요. 각 책마다 맨 앞에 있는 목차를 다 복사해가지고 아이한테 쥐어주세요. 어떤 형광펜 같은 것들을 좀 사줘가지고 전체적인 체계가 보이게. 그다음 가장 높은 수준의 목차가 있을까요? 한국사로 예를 들면 뭐 선사시대가 있고 고조선, 삼국시대, 뭐 통일신라,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8개가 있겠죠. 얘들을 뭐 1번 형광펜 이렇게 칠하고 그다음 밑으로 들어가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속 반복되거든요. 얘들 파란색 형광펜. 예,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자꾸 체계를 짜서 나가는 연습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꾸 해주는 게 중요하죠. 초등학교 때는 숫자 세고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전체 맵 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한 2학년 경험 기억이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이거나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머리에 저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설명하는 걸로 자꾸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걸 하냐면은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거 3가지라 그랬어? 그러면 그 중에 엄마한테 이 2번째 거 설명 좀 해봐 줄래? 그럼 이제 막 설명하겠죠. 쉬운 말로 설명해줘. 쉬운 말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 새로운 정보들을 분해했다 합쳤다를 자꾸 해줘야만 이게 기억이 점차 장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턴들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한테 2가지로 정리하면은 학교 갔다 와서 오늘 몇 개 공부했어? 해서 기억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거 쉽게 한번 나한테 설명해봐 줄래? 엄마도 되게 궁금해. 이렇게 아이랑 그런 어떤 지적인 스킨십을 좀 가져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예전에 아이가 2명 있다고 한다면요. 동생 좀 가르쳐줘. 내가 뭔가 이렇게 눈알로만 공부를 하면요. 5% 남아요. 귀로만 듣고 이런 것도 5%. 근데 이제 같이 들으면 15%. 이 정도 남는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95%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쳐도 되고 부모님을 가르쳐도 되고 동생을 가르쳐도 되고 뭐 친구를 가르쳐도 좋습니다. 어쨌든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변호사님을 왜 또 모시고 싶었냐면 제가 계속 메타인지에 대해서 암기만 시켜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다.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 중요하죠. 네. 네. 근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들으시면은 정말 이해를 더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진짜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지금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네네. 암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암기라는 거 암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화된 단기 기억이고 중간 기말치면 없어지는 기억이고 진짜 암기는 이해예요, 이해. 기존의 나의 기억으로 뭔가를 분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장기 기억하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 이 방법, 뭐 요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좋다, 이렇게 맵을 좀 그리는 방법이 좋다라고 했을 때도 좋은 건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까?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공부 기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약간 이런 거예요. 시간이 10시간이 있을 때 내가 책을 예를 들어서 10시간 그냥 정독했다. 머리에 남길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다만 만약 1시간 정도 만약에 목차를 읽었다 이러면은 글쎄요 10시간 공부한 학생보다 이 학생이 훨씬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효율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번 변호사님 개정 증보판에 그 출간된 공부의 본질? 네. 좀 두껍더라고요. 네, 아는 내용 했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제가 원래 사실 감사합니다. 두꺼운 책 싫어해요. 왜 좋았냐면 안의 내용이 너무 알찬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좋아하실 만한 부분이 공부 유형 테스트? 네, 유형 테스트.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4만에서 5만 건 정도 이제 전체 상담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축적한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 분석하다 보니까 뭔가 기준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첫째가 이제 메타인지성. 난 사실 자료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를 전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료만 모으는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첫째는 메타인지성이 어느 정도 균형성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인풋과 아웃풋. 한국 사람은 대부분 인풋만 합니다. 성리학의 영향으로 책만 줄창 보거나 강의만 열심히 듣는데 어떤 친구는 책이나 강의 같은 거 아예 안 보고 문제집만 푸는 학생도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성.
세 번째는 공부할 때 친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선생님이라든지 학원 강사님이라든지 너무 의존하는 학생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이걸 무시하고 그냥 하는 학생도 있어요. 마지막이 위험에 닥쳤을 때 뚫고 나가는 친구가 있고 회피하는 친구가 있어요. 회피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회피 성향인데 회피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내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내가 너무 인풋 지향적으로 오랫동안 안 좋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현재의 위험에서 빨리 도망쳐야 돼요. 안 좋은 공부법을 피해가지고 다른 공부법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 옹고집으로 끝까지 밀고 나는 친구도 있겠죠. 이 네 가지를 제가 조합해가지고 질문이 한 개당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답을 하면은 진짜 그 사람의 공부법 문제점들이 다 나오고 관련 책과 영상들 다 무료로 제가 검사하실 수 있게 해놓고 근데 이제 MBTI라고 해서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16개 유형으로 한번 묶어봤어요. 근데 유형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람의 공부의 문제점들 다 그냥 심층적으로 나오게끔 제가 여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뒀습니다. msti16.com 그래서 거기 가시면 다 무료로 검사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요? 네, 무료로 검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래,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조언 한마디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하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우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겠지만 결과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결과를 만든 요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 노력, 방법, 운. 이것 중에 운하고 재능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예요. 머리가 좋아지려면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고요. 운을 잡으려면 내가 신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건 노력과 방법인데요. 노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절대적인 기준도 존재합니다.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수험 선생님은 10시간 이상이다. 근데 방법 같은 거는 내가 좀 가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좋은 공부법으로 시행착오 없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의 어떤 행복이나 꿈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랑 어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중간 목표를 좀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부산에서 여기서 이렇게 뭐 조치원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광주를 들렀다 갈 수도 있고 포항을 들렀다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중간에 지나가는 지점이 어디가 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내가 쉽게 평가해 버리거나 너는 이제 글렀대는지 이런 패배의식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게 제 생각에 최악의 코치이자 최악의 부모인 것 같아요. 공부법 연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분들한테 잘 코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